뷰티풀 수압이랑 스크래피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웹 크롤링 라이브러리입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래서 두 가지가 좀 많이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뷰티풀 수압은 어떤 문서를 가져와서 인터넷에 있는 HTML 문서를 가지고 와서 그 정보를 파싱해주는 파서의 역할이 강하고요. 스크래피 같은 경우에는 웹에서 어떤 데이터를 들고 와서 처리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프레임워크 형태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 형태로 제작한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크래피 자체가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뷰티풀 수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HTML 문서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문서를 가져오기 위해서 정보를 가지고 위해서 내비게이션 하는 것들이 조금 잘 되어 있습니다. 뷰티풀 수압은. 그리고 자동으로 어떤 웹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인코딩을 유니코드로 변환하게 됩니다. 유니코드로 변환해서 UTF-8로 출력을 해주고요. 이 기능이 참 강력한 게 저희 나라가 조금 인코딩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는 조금 특별한 인코딩을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UC KR이라는 여러가지 그 비표준 비슷한 그런 인코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가 데이터 가져왔는데 그 데이터가 깨져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뷰티풀 수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조금 여러분들이 덜 겪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뷰티풀 수압으로 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그 데이터를 UTF 유니코드로 한 번만 변환해서 사용을 했는데 큰 문제가 없이 다른 일을 작업을 완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래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웹 프레임워크, 그 웹에서 스크랩 해오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기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를 구처리하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필터링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에 대한 필터링을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로깅이 잘 되고 그 데이터가 잘 들어오고 있고 처리가 잘 되는지에 대한 로깅 정보를 여러분들이 또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메일을 보내주는 기능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스크래피에서는. 근데 뷰티풀 수압에서도 이 기능들이 다 동작은 하죠. 하지만 그렇게 동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현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크래피가 기능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스크래피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뷰티풀 수압도 하지만 간략하게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사이트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쭉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뷰티풀 수압 사이트의 공식 그 문서 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식 문서는 4.4 버전인데 한국어 번역 버전은 4 버전이죠. 그래서 이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영문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뷰티풀 수압을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뷰티풀 수압을 BS4로 사용하겠다로 임포트 하시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HTML 파일을 들고 온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HTML 파일을 파싱하는 파서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HTML 문서가 되게 됩니다. 문서는 위에 보시는 이 문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서를 가지고 여기서는 단순히 이런 텍스트 파일이었는데 나중에 뒷부분에서는 어떤 웹 주소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은 그 주소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웹 데이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습점 타이틀을 통해서 이 타이틀에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접근하시면은 이렇게 객체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그 객체에 있는 어떤 스트링을 가지고 오시고 싶다 하면 이렇게 들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 화면 조금 더 키워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가지 태그들을 p 태그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 그 p 태그에 있는 클래스, css 클래스를 보시고 싶으면 이렇게 접근하셔서 그 타이틀을 여러분들이 클래스에 있는 어트리뷰트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실 이런 A 태그, 링크 태그들이죠. 링크 태그들은 이런 식으로 sup.a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가장 많이 쓰는 명령어가 이 find all이라는 명령어입니다. 함수인데, 이 find all을 이용하시면은 그 문서에 있는 어떤 태그 전체를 리스트 형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이런 링크들을 한 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실 때는 find all 해서 이 A 태그를 쓰시면은 전체 링크를 쭉 그 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다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하위 태그로 내려가고, 아니면 옆에 있는 그 자식 노드 아니면은 형제 노드로 가는 그런 방법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엘리먼트를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find all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태그를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어떤 태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 RE는 regular expression,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B로 시작하는 태그들, body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태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실 때는 이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find all에서 이 리스트 형태로 여러분들 A 태그, B 태그를 다 가지고 오실 때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ID, 특정 ID만 가지고 올 때 이렇게 ID가 link to인 어떤 태그를 가지고 오실 때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ttribute 속성에 있는 어떤 값들을 가지고 오실 때, 데이터 푸가 value인 값을 가지고 오실 때 쓰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그 CSS에서 클래스를 많이 쓰죠. 클래스는 클래스 언더바로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이 클래스 항목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CSS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데이터, 웹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쭉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뷰티풀 수압을 쓰는 데는 크게 불편한 게 없으실 거예요. 이미지 태그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태그 역시 img 태그죠. 그래서 find all에서 img를 입력하시면 이미지 태그들만 전부 다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티풀 수압은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만 볼게요. 이렇게만 보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제가 스크래피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래피 튜토리얼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튜토리얼 사이트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치를 마쳤죠. 그 설치하고 이렇게 스크래피 환경을 마쳤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상 환경으로 들어가기, 지금은 가상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가상 환경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스크래피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는 이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스크래피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스크래피가 자동으로 이 튜토리얼이라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튜토리얼이라는 이제 폴더가 생성이 됐고요. 이 프로젝트를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열어보시면 이런 디렉토리 구조로 스크래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크래피 안에 있는 파일들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우선 아이템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들고 올 때 그 데이터를 클래스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웹 환경에서 타이틀과 링크,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글을 쓴 저자,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들고 오고 싶다. 그러면은 이 아이템에서 우선 그렇게 지정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은 그 아이템을 여러분 클래스 형태로 관리가 가능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은 뭐냐면은 어떤 스크래피를 통해서 데이터를 들고 와서 그 데이터를 후처리를 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후처리를 하기 위한 행동들을 여기에 쓰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데이터를 들고 올 때 그 데이터를 필터링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처리들, 후처리들이 여기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팅은 이 스파이더라고 하는데 스크래피 스파이더에 대한 설정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프라인의 순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봇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설정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하고요.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파이더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스파이더 폴더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스크랩할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해 넣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오늘 이 튜토리얼을 따라가시면은 보시면 이 사이트에 있는 이 내용들을 크롤링을 할 겁니다. 책에 되어 있는 책 제목과 저자 뭐 설명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번 구조를 한번 볼게요. 구조를 보시면은 이 엘리먼트가 li 엘리먼트 안에 하이퍼링크가 있고 하이퍼링크에 제목이 있죠. 제목이 있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누르면은 이 책 정보가 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 데이터는 뭐냐면은 이 제목, 그리고 링크, 그리고 뒤에 있는 설명, 이렇게 세 개를 가져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링크를. 예. 그래서 그 확인하는 걸 방금 했고요. 그래서 이 파이참에서 그 데이터들을 들고 오는 거를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제가 가상환경에 이 지금 프로그램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버추얼 가상환경을 여기서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팅에서 이거는 파이참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이참에서 프로젝트 설정에 보시면은 인터프리터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에 아까 경로가 1Q에 virtual env가 되겠죠. 거기에 1Q, 제가 몇 가지 다른 가상환경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1Q라는 가상환경에서 실행해 보시면은 파이썬 2.7이 있죠. 이게 만약에 3점대 버전 쓰시는 분들은 3점대 버전을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OK를 하면은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를 확인하시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까 설치한 스크래피라든지 기본 이런 패키지들 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로는 아까 제가 지정한 그 경로로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우선 제일 먼저 하실 게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정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아이템은 타이틀, 그리고 링크, 그리고 설명, 디스크립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올 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이템 명은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 클래스를 만들 때 scrappy.item을 상속하셔서 얘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각 아이템들은 이런 식으로 scrappy.field를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아이템들에 대해서 정의를 이 items.py에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파이더에 가셔서 스파이더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new 하신 다음에 파이썬 파일을 지정을 하시고 이런 이름으로 제가 스파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스파이더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 파일명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내용을 어떤 형태가 됐든지 이 클래스 이름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동일하게 여기서도 scrappy.spider를 상속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네임입니다. 이 스파이더를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 있는 유니크한 이름을 정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허용된 도메인,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조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스크랩을 할 URL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두 페이지를 스크랩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함수가 실제적으로 이 스파이더가 동작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URL에 가서 이 동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는 뭐냐면은 보시면은 response.url.split 해서 끝에서 두 번째 항목을 가져올 겁니다. 그거는 이 books랑 리소스가 될 거고 그 이름으로 웹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을 이용해서 파일을 열고 들고 온 데이터를 body를 전체를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한번 시켜 볼게요. 실행은 어떻게 하냐면은 터미널에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경로가 홈의 원큐 튜토리얼에 있습니다. 여기 근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가상 환경이 아니죠. 그래서 work on 해서 원큐라고 가상 환경을 지정을 해주고요. 여기서 scrappy 롤 디모드 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얘가 크롤링을 시작을 해서 종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종료를 하고 파일을 생성을 할 거예요. 이게 생성이 되네요. books와 resource,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books와 resource라는 파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books를 한번 볼게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HTML을 전체를 그냥 그대로 다 들고 와서 저장을 한 형태입니다. 보시면 쭉 해서 그냥 다 들고 와서 저장을 했죠. 마찬가지로 리소스 역시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통째로 저장을 하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동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튜토리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웹 환경에서 특정 데이터를 들고 오시고 싶은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선택해서 들고 올 거냐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터미널에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쪽 터미널보다는 얘가 좀 보기 편하니까 여기서 제가 작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특정 데이터를 들고 올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몇 가지 셀렉터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데이터를 제가 들고 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아까 마찬가지로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우클릭 하셔서 X패스와 CSS 패스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경로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도움에 있는 객체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우선 X패스를 먼저 볼게요. X패스를 이용해서 경로가 복사가 됐습니다. 이 복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X패스를 이용해서 이 객체를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1번 첫 번째 가지고 온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2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는 X패스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2죠. 그러면은 얘를 반복적으로 가져오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체 데이터를 쭉 다 들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조를 확인하시고 어떤 식으로 해서 얘를 가지고 올 건지를 정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 값을 가져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을 스크래피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크래피 띄우고 쉘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려고 하는 URL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스크래피 쉘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래피 쉘에서 여러분들이 들고 오려고 하는 어떤 데이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은 response.xpath 저희가 xpath를 이용해서 값을 들고 올 거거든요. 그 셀렉터가 xpath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타이틀을 우선 가지고 오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틀은 항상 헤더에 보시면 이렇게 타이틀이 있죠. 이 웹페이지의 제목이 되겠죠. 얘를 들고 오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response.xpath에서 슬래시 2개의 타이틀을 하시면은 이 슬래시 2개의 의미는 이 HTML 주소에 있는 모든 타이틀을 다 가지고 오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리스트 형태로 값이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타이틀이 하나밖에 없어서 한 개지만 만약에 이 타이틀이 여기는 타이틀인데 만약에 TD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러 가지의 TD가 존재하겠죠. 그럼 그 TD를 전부 다 들고 와서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A라고 하면은 A 태그를 다 들고 오겠죠. 이런 식으로 쭉 리스트 형태로. 그리고 아까 저희가 타이틀을 들고 왔죠. 근데 타이틀을 보시면은 이게 셀렉터라는 객체 타입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는 extract라는 명령을 쓰시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유니코드 형태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타이틀이라는 태그까지 같이 들고 왔죠. 이 태그는 빼고 여러분들이 들고 오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텍스트라고 하시면은 얘를 들고 오는 거고, 텍스트에서 다시 extract를 붙이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리스트 형태로 가지고 온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쓰실 수가 있는 게, 여기에 들고 오신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규 표현식을 쓰시면은 보시면은 워드, 이 정규 표현식이 워드 단위로 가지고 오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를 다 들고 와서, 여기까지가 텍스트, 타이틀의 텍스트를 들고 와서 걔를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워드 단위로 바꿔달라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리스트에 단어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까지 이 터미널에서 쉘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지고 오려고 하는 데이터를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보셔서 이 엑스패스 값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그 엑스패스 값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엑스패스를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다시 저희가 했던 스파이더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뭘 할 거냐면은, 이번에는 파일로 저장을 하지 말고 타이틀과 링크와 디스크립션을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출력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ul 밑에 li로 이렇게 되어 있죠. 태그가. 그래서 슬래시 두 개는 모든 UL을 다 들고 오라는 겁니다. 모든 UL을 다 들고 오고, 그 위에 슬래시 하나는 하나, 그러니까 연속으로 돼야 되겠죠. UL의 li, 이 엘리먼트들을 모두 들고 오라는 거죠. ul, li를 연속으로 가지는 모든 데이터가 애들이 되겠죠. ul의 li, ul의 li,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 개씩 한 개씩 다 들고 오게 됩니다. 이 통째로 얘를. 그러면은 이 포문에서 얘가 리스트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아까 쉘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여기 조금 보기 어렵게 돼 있는데, 예, ULLI를 쭉 다 들고 왔습니다. 데이터를. 얘는. 그래서 그게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포문을 돌면서 한 개씩 한 개씩 들고 오겠죠.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 얘 타이틀은 이 A 태그의 안쪽에 있죠. A 태그에 있는 텍스트가 타이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A 태그에 있는 텍스트 .extract를 하게 되면은 타이틀이 되고요. 그리고 링크는 이 href의 값이 링크 값이 되겠죠. 그래서 A의 attribute는 이렇게 골뱅이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뱅이에서 href 하시면은 링크를 A 태그에 href attribute 값을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이 li 태그의 텍스트가 되겠죠. li 태그 안에 a 태그도 있고 이 텍스트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텍스트를 li 태그의 텍스트를 그대로 가져오면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나와서 하고 아까 저희가 dMOG라고 이렇게 스파이더 명을 만들었죠.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은 쭉 올라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나와 있죠. 제목 그리고 링크 그 이후에 설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웹에 있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한 개 이런 식으로 쭉 들고 오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은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빼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정규 표현식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얘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예외적인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한번 써보시면은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방금은 그냥 데이터를 출력을 해봤죠. 근데 저희가 아까 처음에 근데 이 아이템을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 아이템에 저장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아이템을 저장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템을 생성을 하고 그 아이템에 이렇게 저장을 하게끔 바꿔주시면 돼요. 그런데 위에 얘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임포트. 지금 얘를 못 읽고 있었죠. 못 읽고 있었던 이유는 얘를 저희가 임포트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임포트 해주면 얘가 없어지죠. 그래서 다시 이 yield는 뭐냐면은 제너레이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이 생성이 되게 될 때마다 한 개씩 한 개씩 리스트 형태로 쭉 쌓이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얘는. 그래서 쌓여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제 파이프라인이나 다른 부분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스택 형태로 쌓이게 해주는 게 바로 이 yiel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쭉 보시면은 얘가 디버그 모드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면 링크나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가능하죠. 링크, 타이틀,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쭉 다 들어가 있다 라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나는 저장을 하고 싶다, 파일 형태로. 그러면은 이런 명령을 통해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이슨은 많이 쓰죠. 그래서 방금 스크롤링한 데이터가 제이슨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제이슨을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이 제이슨 파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조작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item.json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타이틀, 링크, 디스크립션 순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쭉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내용이 없는 것들도 있고 조금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걸러내는 작업을 한번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선 오늘은 이
스크래피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들고 오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크래피 구조 파일에 대해서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이 안쪽에 있는 이 스파이더 폴더에 있는 이 스파이더를 조금 변형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웹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어떤 조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파이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각 아이템별로 어떤 작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그런 작업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 로그 레벨도 컨트롤 가능한데 이게 뭐 워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는 이제 그 스크래피 튜토리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깨지는 게 아니고 그 알렌 얘들을 이제 띄어쓰기 텍스트라서 그런 거고요. 아마 이게 그 인코딩 문제는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코딩은 여러분들이 조금 다루기는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U로 표시되어 있는 유니코드들은 조금 표현이 조금 다르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깨진 게 아니고 유니코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얘들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여기까지 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스케줄링을 하셔야겠죠. 스크랩을 한 번만 할 건 아니고 사실 주기적으로 뭐 시간 단위로 이렇게 스크랩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예, 그 유니코드 인코딩은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받을 때 유니코드로 할 건지 어떤 아니면 다른 뭐 EUC KRN 이런 걸 지정하실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상황에 맞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크론 탭은 이렇게 돼 있어요. 크론 탭을 이용해서 제가 스케줄링을 할 거예요. 크론 탭은 리눅스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어를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분투를 기준으로 하시면은 etc 안에 크론 탭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etc 크론 탭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작업을 스케줄링을 해서 정해진 시간에 실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etc 크론 탭을 여러분들이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폴트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앞에부터 제가 이렇게 나열해 놨죠. 분, 시, 일, 월, 요일, 사용자, 명령어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 30분마다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처음에 30을 입력하고 뒤에를 별 하고 뒤에를 쭉 적어 주시면은 매 30분마다 어떤 작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나는 정해진 요일에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시간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요일과 시간을 지정하시면 되겠죠. 이 크론 탭에서. 그래서 그런 예제들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크론 탭이 실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렇게 다음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로그 파일을 확인하시면은 크론 탭이 실행이 되고 안 되고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크론 탭 파일을 여러분들이 수정하실 때는 sudo 명령을 이용해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서 하셔야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크론탭 파일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잡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30분마다 뭔가를 작업을 하고 싶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명령어를 그 스크립트 파일을 여러분들이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스크립트 파일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스크립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이 스크립트 파일이 계속 실행이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운영체제에서 어떤 작업을 스케줄링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고 스케줄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은 아까 데이터 웹에서 데이터 확인하시고 그리고 스크래피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또 가지고 오신 다음에 가지고 오는 프로세스를 크론탭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자동화하실 수가 있죠. 스케줄링.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제가 했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예 스파이더를 여러 개 만들어서 동시에 멀티로 실행 가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더는 뭐 그 스파이더 하나 안에서 여러 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 개의 스파이더를 만들어서 그 스파이더를 순차적으로 동작시키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네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간단하게 어떤 지정된 어떤 사이트를 하나 저희 국내에 있는 어떤 게시판이나 이런 거에서 저희가 원하는 제목이라든지 사용자, 저자, 그 다음에 뭐 링크,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스크래피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신문기사를 들고 온다든지 아니면 제가 만든 거와 같이 어떤 커뮤니티에 있는 데이터를 들고 온다든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준비를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